아스날은 좋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축구는 크게 공격과 수비로 나눌 수 있죠. 일단 아스날은 지난 시즌들에 비해 수비적으로 큰 발전을 했습니다. 아르테타는 이 점에 있어선 칭찬받을 만합니다. 수비수들이 실수를 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아스날의 수비진은 좀 더 체계적이고 견고한 하나의 유닛이 되었습니다. 아스날이 뒤로 내려앉아서 버스를 세우고 압박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스날은 지난 23경기 중 13경기에서 볼 소유권을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아스날이 지배한 경기가 많았고 문제는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리그 경기를 23경기 치룬 이후 아스날의 기대 득점 값은 30골이고 이것은 리그에서 12번째로 수비 기록이랑은 정반대로 아주 안 좋은 수치입니다. 이건 아스날이 골 가뭄에 시달리면서 27골밖에 못 넣은 게 그 이유입니다. 토트넘의 기대 득점 값은 아스날보다 조금 높은 31.6골이지만 손흥민과 케인이 날카롭고 기회를 잘 살리면서 36골을 넣었습니다. 아스날은 파이널 서드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는 코칭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선수 퀄리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스날의 공격진 중 부카요 사카는 현재 아스날의 희망이고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페페가 최근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컨트롤이나 결정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카제트는 내려와서 플레이하며 선수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박스 안에서의 모습은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오바메양은 이번 시즌 정말 좋지 않은 폼이고 윌리안은 정말 최악입니다. ESR도 잘해주고 있고 가브리엘 마르티넬리는 장기 부상에서 복귀 후 경기 감각을 익히고 있습니다. 지난 3경기에서 실망스러웠던 점은 우리의 XG 값이 0.75, 0.72, 0.68이었다는 점입니다. 아스톤 빌라전 아스날은 상대의 페널티 박스에서 43개의 터치를 가져갔지만 제대로 된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르테타를 탓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선수 능력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교체는 확실히 아르테타의 잘못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아쉬운 판정도 많았습니다. 아스날만 당한 건 아니겠지만 아스날 팬 입장에서 몇몇 판정들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9월 28일 리버풀전 마네는 전반 2분경 팔꿈치로 티어니의 턱을 쳤습니다. 옐로카드도 받지 않았고 경기는 3대1로 패배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레드카드였다면 경기 양상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은 크레이그 포슨이었고 VAR은 안드레 마리너였습니다. 2020년 10월 17일 맨시티전입니다. 워커의 발은 너무 높았고 페널티가 될 수도 있었지만 VAR도 보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1대0으로 패했고 이 정도는 안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심은 크리스 카바나, VAR은 스투아트 아트웰이었습니다. 10월 25일 레스터전 라카제트의 골이 오프사이드로 선언되었습니다. 자카는 공을 건들지도 않았고 골키퍼의 시야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경기는 레스터의 1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주심은 크레이그 포슨, VAR은 폴 티언이었습니다. 11월 22일 리즈전입니다. 리즈의 수비수가 박스 안에서 손으로 공을 막았는데 페널티는 선언되지 않았고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주심은 앤서니 타일러, VAR은 스투아트 아트웰이었습니다. 1월 30일 맨유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자카의 종아리를 밟는 장면입니다. 카드는 어떤 색이었을까요? 네, 카드는 받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마이클 올리버, VAR은 폴 티언이었습니다. 올브스전 다비드 루이즈의 퇴장은 규정상 정심이라고 합니다. 네. 주심은 크레이그 포슨, VAR은 존 모스였습니다. 2월 6일 아스톤 빌라전입니다. 일단 자카가 뒤돌려차기 한 건 레드카드 받아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선 이 상황들이 문제죠. 사카의 장면 같은 경우 아르테타가 선수 시절에 저 자리에서 퇴장당한 적이 있습니다. 라카제트 같은 경우 영상으로 보시면 에미 마르티네즈가 당기는 걸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페널티를 줬어야 하는데 돌아온 건 오히려 AV의 프리킥이었습니다. 주심 크리스 카바나, VAR 데이비드 쿠트였습니다. 아스날만 오심을 당하고 불공평한 판정을 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EPL 심판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아르테타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대개 위리예요 요즘 하는 짓 보면. 아스톤 빌라전 이후 아르테타는 상위권 팀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 이건 맞는 말입니다. 아르테타의 통찰력은 받아들일만 해요. 하지만 팬들이 답답해하는 점은 그런 시야를 가진 감독이 왜 그 문제의 근원지를 보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아르테타는 아직 윌리안이 실패한 영입이고 외질처럼 내쳐야 하는 선수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윌리안은 이번 시즌 아스날에서 해준 게 없는 최악의 선수입니다. 페페는 아직 결점이 많지만 윌리안보단 낫습니다. 빌라전처럼 상대를 쫓아가야 하는 경기에서 이런 선수를 넣는 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EPL 그 어떤 감독도 윌리안이 그 상황에 맞는 선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마르티넬리를 쓰지 않았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르테타는 윌리안이 골을 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윌리안을 데려온 게 정당화되니까요. 이해는 됩니다. 본인이 고른 선수가 못하면 좀 그러니까요. 아스날은 다시 챔스에 진출해야 합니다. 리그도 물론 잘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좋은 스쿼드가 필요합니다. 아직 스쿼드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여름 또 윌리안 같은 30대 선수들을 영입해서 스쿼드를 채우면 팀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아르테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거부한다면 다음 시즌도 또 똑같은 문제를 겪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경질을 당할 겁니다. 지난주는 아스날 팬들에게 정말 힘든 일주일이었습니다. 울브스와 아스톤 빌라를 이겼다면 6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아르테타 스스로 망쳤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2022년엔 다른 감독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아르테타는 확실히 포템이 있는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존심 세우기, 정치질은 그만하고 선수의 가치만을 보고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